예,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김만배 씨가 120억 원을 더 빼돌린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만배 씨의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대장동 재판은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만배 씨가 이제 법원에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뭐 4주 동안의 뭐 입원, 뭐 요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재판이 연기되면 아무래도 김만배 씨가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공판이 일주일에 2번씩 열리고 있었어요. 예. 월요일하고 목요일. 원래대로라고 하면 오늘도 공판이 있는 날이었는데 예. 전치 4주였고 김만배 씨가 중환자실에 6일 동안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긴 했다고 하죠. 예. 하지만은 퇴원할 때까지는 재판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한 그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시도가 과연 우발적인 것이었느냐 아니면 자해 해프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의도된 해프닝이었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재판이 연기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었을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김만배 씨의 입장이 이렇게 쭉 유지돼 왔다가 입장을 번복하기 위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이러한 그 이벤트를 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무죄가 확신되는 경우에는 재판이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하지만은 유죄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특히 이제 불구속 상태인 경우에는 재판이 계속 좀 늘어져도 좀 연기가 돼도 뭐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예. 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4주 치료 진단서를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김만배 씨 측이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김만배 씨의 치료가 장기화되고요. 또 법정도 휴정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계속해서 재판이나 수사가 장기간 연기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도 나와요. 일단 김만배 씨가 활동이 어렵거나 폐 기능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김만배 씨가 없더라도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김만배 씨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이 계속적으로 공전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이제 반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김만배 측 변호인이 계속적으로 자신도 반대 신문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재판이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에는 재판의 상당 기간 좀 지연될 수 있고요. 또 김만배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장동 일당들도 실은 조금 어떤 심리적 압박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심리한다는 게 굉장히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판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도 사실상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은 검찰도 또 피고인들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자신들의 어떤 대처 방법이라든가 또 검찰은 또 자신들의 수사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만배 씨가 이제 앞서 이제 저희 보도를 보면 대장동 수익 배당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로부터 한 40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기간이 뭐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인데 네네. 자, 이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을까요? 글쎄요, 이성문 씨하고 김만배 씨는 대학 동문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성문 씨는 화천대유의 대표이고 네.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오너죠. 그다음에 이제 직업을 보면 이성문 씨는 변호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 씨는 그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조 기자이고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예. 화천대유가 언제 설립이 됐냐면 2015년 초에 설립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때부터 이성문 씨가 대표이사를 갖다 맡았는데 40억을 조달해가지고 김만배 씨한테 빌려줬다라고 했는데 김만배 씨가 왜 과연 4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그때 40억은 지금 40억이랑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강남의 아파트 뭐 한 30평짜리 아파트 한 너댓 채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필요로 했을까? 그다음 그것이 어디에 사용이 됐을까? 그다음에 네. 이성문 씨는 이걸 왜 기자인 그 김만배 씨한테 지금이야 뭐 김만배 씨가 뭐 2천억 배당받았다 해가지고 아주 큰 겁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때는 기자였단 말이에요. 기자한테 40억을 빌려줬다? 지금 돈도 아니고 옛날 돈으로 이상하잖아요. 담보는 받았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한데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은 2015년도에 이미 상당한 막대한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두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화면도 나왔던 것처럼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7년도에도 대선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경기도지사로 도전해가지고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선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한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성문 전 대표가 40억 원을 어디에서 끌어와서 김만배 씨에 빌려줬는지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정관계 로비에 쓰였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마도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게 뇌물로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공모 혐의가 있어서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과 조금 다른 측면은 네. 2015년, 16년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40억이라고 하는 것을 차용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측에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보다는 이 돈의 흐름을 쫓아야 돼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고위 관료들에게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 돈의 흐름을 쫓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유동규 씨하고 남욱 씨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정진상 씨에게 2억 4천 정도 갔다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 돈은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조금 신속하게 돈의 흐름을 파악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이걸 밝혀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